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쌍방울이 북한에게 대북 사업을 제안한 그 제안 자료서를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쌍방울이 북측 인사와 중국에서 만난 자리에서 저 제안서를 제안했습니다. 광물, 도시개발, 철도 등 5개 분야 대북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이화영 측과 논의한 뒤 자료 작성을 지시했다. 경기도 없이 대북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다. 쌍방울 관계자는 이 제안서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제안 자료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내용 중에는 북한식 표현이 많습니다. 남북이라는 표현 대신 북남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쌍방울이 자주적 주체가 되겠다라고 되게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북측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울이 북한의 신의주 지역 개발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둥의 밤이 신의주의 야경에 묻히는 날이 머지않았다 라고, 글쎄요, 제가 볼 땐 좀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 북한 사람들 입장에선 혹할 수도 있겠죠? 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앞서 쌍방울 고위 관계자가 얘기했듯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교감하에 이 사업 제안서가 작성이 지시됐다라는 증언을 저희는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2019년 1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선양에서. 저는 저 정도까지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했다. 그런데 저게 지금 우리 남북 간의 어떤 경제 상황에서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대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유화 정책을 폈다고는 하지만 저게 정부의 어떤 보증이나 전폭적인 지원 없이 일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관련이 됐는지는 아직 검찰이 밝혀내고 있지 못하지만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의 행태를 보면 저건 힘을 갖고 있는 권력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결코 시도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저것이 어떤 식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혹시 이재명 대표는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넘어선 어떤 굉장히 북한과의 사업을 지원하는 다른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 만큼 저거는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전문가이기도 한 김수영 교수님, 통일연구원 연구원 출신이잖아요. 신의주의 야경과 단둥의 밤을 사실은 비교조차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은 전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픽으로도 보시지만 밤이 되면 거의 전기 사정이 거의 불빛을 볼 수가 없을 깜깜해요. 북한은 정도입니다. 그냥 깜깜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북한의 전력 사정이 어느 정도냐면은 드라마 보다가 재미있는 장면에 혹시 정전될까봐 조마조마한다고 할 정도로 전기 사정이 북한 드라마가 재밌는 게 뭐 있어요? 전기 사정이 아주 안 좋은데 지금 그 신의주의 밤을 아주 밝게 이제 밝히겠다라는 야심찬 프로젝트 계획서를 이제 북한 측 인사들에게 저렇게 이제 발표를 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제 전주의 어떤 조직폭력배 출신의 이제 김성태라는 인물이 쌍방울의 회장으로 어떻게 보면 주류사내회에 완전히 이제 편입을 한 건데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때 왜 하고 많은 테마들 중에서 멀기도 멀고 잘 알지도 못하는 북한이라는 테마를 정했을까요? 그것은 본인이 실향민도 아니고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던 사람도 아닌데 뜬금없이 북한을 가지고 북한과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이것은 중간에 누가 있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렇게 무슨 혐의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논평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상식적인 걸 설명하게 만들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냥 김성태가 갑자기 북한과 사업을 하고 싶어. 그래서 북한과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북한과 어떤 커넥션이 있는 정치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끼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이 대북 사업은 김성태가 먼저 이화영 부지사에게 나 북한이랑 좀 사업하고 싶어 라고 말했다기보다는 이화영 부지사가 우리 북한하고 사업을 하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정말 대기업이 될 수 있어.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먼저 제안하지 않았을까? 그게 훨씬 개연성이 높고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간단합니다. 아까 박용진 의원께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쌍방울이 불법 송금한 돈 경기도가 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해 준 거 아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낸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하기론 경기도가 주기로 하고 돈을 의회에 막혀서 못 주니까 북측 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무슨 낯짝으로 여기 오냐 하고 김성태가 내니까 형 뭐 나오가 났구만 이라고 그걸 뭐라고 하죠? 대납. 대납한 것에 대해서 약간 면박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리영수증도 써줬던 북한은 받은 그 돈이 경기도 돈을 쌍방울이 대신 줘서 대신 받은 건지 아닌지를 알고 있잖아요. 북한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북한은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데 박윤진 의원님 네. 한번 물어주시면 안 돼요, 북한에? 제가 무슨 수로? 근데 이게 이상한 게 북한은 알고 만일에 있을 지금 거예요. 우리 저 김진 기자가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한누에 말씀을 하면 이제 재판 때 증인으로 신청해야 되겠네. 북한 당국자를. 그러네요. 그 받은 돈이 어디서 받은 어디서 받은 돈이냐. 거냐. 영수증만 써준 거지. 고맙다 쌍방울, 고맙다 경기도 이렇게 한 건 아닐 테니까 예. 그거 뭐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만들어지고 모든 혐의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다 지금까지 이제 검찰을 통해서만 일방적으로 나왔고요. 이제 이미 기소가 된 대장동과 이제 기소를 앞두고 있는 영장을 신청을 한 대장동과 뭐 그 성남 FC 관련 사안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반박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균형 있게 보고 살펴서 최종적인 판단을 유무죄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대북송과 관련해서 이거 뻔하네. 그 경기도가 궁색해진 상황을 쌍방울이 도와줬네. 서로 이렇게 했겠지. 이 얘기는 그냥 이렇게 그 검찰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귀를 쫑긋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상대의 반박, 이화영의 반박은 거의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할 말이 없어서인지 방어권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인 타겟은 이재명 대표인 것 같은데 거기까지 못 가니까 지금 M1 김동연 지사 PC를 열어보고 이거 무슨 관계 없어요? 이래서 김동연 지사가 뿔이 이렇게 나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아직도 뭐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검찰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사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우리도 모르지만 재판부에 이제 재판을 걸 때 자, 김성태가 보낸 돈 여기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받았다는 영수증도 여기 있습니다. 불법 송금 인정됩니다. 그리고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들, 쌍방울 그 돈을 날른 쌍방울 직원들의 진술들, 그렇죠? 네. 그다음 그 중간에 껴 있는 아태업 사람들의 증언들을 봤을 때 경기도 돈 대납해 준 겁니다. 라고까지 검찰은 이제 증거를 낼 거잖아요. 네. 설사 그게 입증되다 하더라도 네. 아까 박윤지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 이화영 전 부지사 차원인 건지 네. 검찰이 네. 네. 그 위에 이재명 지사의 다 묵인 혹은 지시 혹은 승인이 있었던 건지 네. 네. 그걸 밝혀내는 것은 별게 아닙니까? 경기도 차원의 협조 내지는 지원을 밝혀내기까지는 검찰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습니다. 아직 많죠. 사실 김성태 전 회장은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만약 이 대북 송금이 쌍방울 자체의 사업을 위한 송금이었다면 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으니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될 것이고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면 제3자 뇌물 또는 뇌물 등 뇌물죄가 적용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 추가로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할지 뇌물죄를 적용할지 검찰이 검토하고 고민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이 자체 대북 사업도 진행해 왔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대북 사업 제안 자료도 발표했는데 이 자료는 검찰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경기도의 지원 없이는 이와 같은 자료 구성과 발표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의심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쌍방울도 나름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으니 대북 송금한 돈이 쌍방울 자체의 비용 용도였다라는 주장도 충분히 입론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고 사실관계를 확정했다고선 쳐도
뇌물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가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가 관계인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쌍방울이 향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지원을 받기를 기대했다면 이때는 사전수뢰죄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사전수뢰죄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경기도가 일정한 지원을 해준다는 부당한 지원과 관련된 대가 관계를 논해볼 수 있는데 이 경기도가 다른 기업은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쌍방울만 지원해 준 것인가 또는 지원 과정에서 부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인가 어떠한 대가 관계가 있는지가 아직까지는 확 와닿지가 않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검찰이 풀어나가야 하고 지금 풀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가운데 이 같은 전방위장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겠군요. 북한은 알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영수증 써줬다는 그 북측 인사는 알고 있을 텐데 본인이 받은 돈이 어떤 성격의 돈인가를 알고 있을 텐데 북한은 어째서인지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아, 궁금합니다.